멸치아담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함과 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한 마을에 입담 좋고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시어머니 최씨 부인과 억척스럽고 야무진 며느리 옥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옥분아, 밥이 너무 질잖느냐? 손님이 와서 먹었다가는 흉을 보겠다. 옥분 역시 지지 않고 응수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잡수실 땐 괜찮으시더니 손님이 오면 왜 이리 까다로우세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불꽃 튀는 입씨름을 구경하느라 바빴습니다. 이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옥분의 남편이자 최씨 부인의 아들인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두 여인이 싸우고 있었고 그는 늘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리만 극적였습니다. 어느 날 최씨 부인이 마을 장터에서 옥분에 대한 불만을 이웃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성질머리는 어찌나 고약한지 원. 누굴 닮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 말을 지나가던 옥분이 들었습니다. 옥분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부르르 떨며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제가 못나서 그런지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그날 두 사람의 다툼은 마을 사람들의 큰 구경거리가 되어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전생에 무슨 악연이래? 날마다 저렇게 싸우니 원 보기 민망하다니까. 마을에서 둘 사이의 갈등은 점점 유명해졌고 마을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다툼이 일어난 저녁 무렵 돌쇠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무슨 일이야? 최씨 부인과 옥분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마을에 있는 박사또가 글쎄 우리 마을 세금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고 확실히 듣고 왔다니까요. 최씨 부인과 옥분은 평소 서로 원수처럼 싸웠지만 마을의 큰일 앞에서는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처음으로 한 곳을 향했습니다. 정말 그런 큰일을 벌이고 있다고?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최씨 부인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이건 마을 전체의 문제다. 옥분아, 싸우던 건 나중에 다시 하고 일단은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해 보자꾸나. 옥분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저도 함께 갈게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원수지간이었던 두 여인은 마을을 위해 서로의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 협력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모험이 될지 그땐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씨 부인과 옥분은 다툼을 멈추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으면서도 머릿속엔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박사또가 그런 짓을 했을까? 평소 같았으면 서로에게 뒤끝을 남겼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아, 저녁 먹고 장에 한번 나가보자. 수상한 낌새가 있나 상황을 살펴보자구나. 옥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랑요? 하고 대꾸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장 바닥은 언제나처럼 북적였습니다. 장터 중간에 앉아 오징어를 말리는 김씨 아줌의 옆에 은근슬쩍 앉은 두 여인은 짐짓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상인들의 수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이번에 세금이 2배가 됐다는 거 알았어? 그래도 사또님께서 마을 행사에 기와집 쌀도 내놓으셨다더만. 뭔가 이상해. 마을 사람들은 겉으론 사또를 칭송하면서도 안으로는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막집 노파가 술기운에 입을 놀렸습니다. 나는 다 안다니까. 박사또 그 양반 요즘 밤마다 외지인하고 몰래 기와집 뒤에서 똥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걸 몇 번 봤어. 최씨 부인과 옥부는 동시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도 몰래 기와집 뒤를 몰래 살펴보기로 합니다.
며칠 뒤 달 밝은 밤 두 사람은 검은 갓과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몰래 기와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추운 밤이었지만 두 여인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기와집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사또 나으리 이번에도 잘 처리했습니다. 증빙은 이 봉투에 모두 넣어두었습니다. 좋다. 내 이번에 상부에 잘 넘기고 자네한테는 상인세 면제권을 주도록 하지. 옥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최씨 부인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확히 눈과 귀에 담았습니다. 보셨죠? 어머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이젠 틀림없다. 우리 마을이 등쳐지고 있다니. 이후 며칠간 두 사람은 철저히 움직였습니다. 옥부는 사또의 마부로 있는 옛 친구를 은근슬쩍 불러 술을 대접했고 최씨 부인은 마을 뒷간을 지키는 허씨 영감의 입을 풀기 위해 누룽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아진 이야기와 정황은 명확했습니다. 박사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실제보다 높게 걷어 차익을 챙기고 있었고 상부엔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 헌납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부엌에서 촛불을 밝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젠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덮을 수는 없겠지? 그럼요, 어머니.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요. 최씨 부인은 처음으로 며느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엔 네가 밉기만 했는데 이젠 좀 듬직하구나. 옥분도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잔소리만 안 하시면 세상 따뜻하신 분이세요. 두 여인은 그렇게 작은 웃음을 나누며 마을을 구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박사또의 비리를 밝혀야겠다는 결심이 선 두 여인은 작전 회의를 거듭하며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들어가 봐야 뭔가를 캐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집안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며느리야, 네가 가짜 점쟁이로 들어가 보자. 옥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제가요? 점쟁이라뇨? 어머니, 저 귀신도 무서워하는데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을이 통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냐? 그렇게 시작된 건 마을에서 소문 한 번 크게 퍼진 용하다는 젊은 점쟁이 오겨신의 등장. 며칠 뒤 박사또의 저택에 화려한 치장을 한 옥분이 가마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이마엔 붉은 연지를 바르고 손엔 호박 굿을 엿 하나를 쥔 채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읍내 하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어머, 저분이 용하다는 그 점쟁이래. 전에 서씨 부인 아들 돌림병도 고쳤다잖아. 옥부는 머릿속으로 외웠던 대사를 떠올리며 자신 있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귀신이 서려 있습니다. 날이 부인의 침상 머리맡에서 구슬이 운다고 들었습니다. 박사또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하인들이 며칠째 안방에서 우웅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마디씩 보태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들라하라. 그리하여 옥부는 점쟁이로 위장한 채 사또댁 간으로 들어갔고 부엌에서 머슴으로 변장해 있던 최씨 부인도 그날부터 출입을 시작했습니다. 난 소금 장수가 추천해서 들어왔소. 음식 솜씨라면 어디에도 안 밀리니 뭐든 맡겨주세요. 사또댁 안방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부는 연기력 하나로 사또 부인에게 점괘를 읊어댔습니다. 이 집은 서쪽 창문에서 들어온 재물기가 남쪽 항아리에 갇혀 울고 있습니다. 항아리를 비우지 않으면 마당에 묻힌 금줄이 풀릴 것이옵니다. 사또 부인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님, 금줄이 풀리면 대대로 내려오던 사또 자리가 사라집니다요. 박사또는 벌떡 일어나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어서 구판을 열어라. 점쟁이님의 말대로 하자. 이리하여 마당에 구판이 차려졌고 옥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북을 두드렸습니다. 굿 중간중간 최씨 부인이 몰래 안방 장롱을 뒤지고 문서함에서 박사또의 금고 열쇠와 상납 장부 복사본을 꺼냈죠. 며느리야, 이거 맞는 거 같냐? 예, 그거예요. 바로 저거예요. 두 사람은 밤마다 몰래 정보를 모아나갔습니다. 티격태격하던 둘은 어느새 손발이 척척 맞는 사이좋은 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씨 부인은 장독 뒤에 숨어 있다가 박사또가 몰래 어떤 외지인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 장면을 은근슬쩍 엿본 뒤
옥분에게 속삭였죠. 이걸로 확실해졌다. 내일이 마지막 군날이니 그날 폭로하자.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사또에게 마지막 점괘를 던졌습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면 하늘이 부정한 자를 가려낼 것입니다. 그날엔 말도 못할 재앙이 닥칠 것이옵니다. 사또는 식은땀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까지 불안에 떨며 구판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 뭔가 수상하다. 박사또는 눈썹을 찌푸린 채 옥분이 떠난 마당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점점 더 강력한 예언, 마치 자신의 비리를 꿰뚫고 있는 듯한 말투. 게다가 이상하게 안채 부엌의 소금장수 아주머니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저 옆였네. 작년에 장날에 나랑 말다툼했던 최씨 부인 아니냐? 사또는 신복인 이포조를 조용히 불러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이놈아, 저 부엌 안악 좀 알아봐라. 이가 드러날 때 혀를 굴리는 버릇이 있다. 그게 맞다면 틀림없이 그 늙은 할멈이다. 그 시각 최 씨 부인은 방 안에서 옥분과 함께 작전 막바지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이거 봐라. 이게 사또 장부의 원본이란다. 어머나 세상에. 이건 마을 유지 김영감 이름까지 적혀 있잖아요. 그래, 김영감이 진짜 큰 손이더라. 사또는 그냥 앞잡이일지도 모르지.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 꼼짝 마라. 당신들 누구냐? 부엌 안악의 정체를 밝혀라. 최 씨 부인은 머리에 쓰고 있던 두건을 벗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다. 최막내다. 넌 결국 우리 마을 사람들 피 빨아먹다 못해 하늘까지 속이려 들었지. 박사또는 이를 갈며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 죄도 같이 따져보자. 내 집안에 몰래 들어와. 허락 없이 장부를 훔치고 구슬 빙자의 사람을 속이고. 그때 옥분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북을 들어 쾅쾅 내리쳤습니다. 이건 굿이 아니고 정의입니다요. 사또 나으리. 못 들었느냐? 당장 이 계집들을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자 최 씨 부인이 담담히 주머니에서 비단 봉투 하나를 꺼내 사또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사또의 도장이 찍힌 위조 세금 문서 원본이 있었고 마침 문 밖에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서류는 어명이시다. 죄인 박사또를 압송하라. 마을 수령으로 새로 부임 예정이던 윤참봉이 군관들과 함께 사또 집에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옥분과 최 씨 부인이 몰래 이틀 전 관아의 증거와 서신을 보낸 결과였죠. 자, 박사또. 이게 내가 사람들을 속인 죄값이다. 사또는 온몸에 힘이 풀린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진짜는 김영감이요, 그 영감이. 그 말에 윤참봉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군. 김영감은 이 사건의 꼭대기에 있다 이 말이지. 박사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리, 제발 목숨만은 이 늙은이 하나 살려주십시오. 목숨은 법이 정한다. 나는 정의를 따를 뿐이다. 이윽고 박사또는 포박된 채 끌려나갔고 마당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다 최 씨 부인이 말문을 뗐습니다. 근데 며느리야, 너 북칠 땐 꽤 흥이 나더라. 어머니는 부엌머슴으로 분장하실 때 감쪽같이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둘은 눈을 마주보다가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어머니. 그런데 진짜 김영감이 큰 고래였다니. 우리가 아직 싸움에서 완전히 이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이 맞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그리고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걷는 걸 처음으로 서로 편하게 느끼며 말이죠. 박사또가 끌려가고 난 뒤 마을은 며칠간 떠들썩했습니다. 장터엔 북치고 장구치듯 소문이 쏟아졌고 주막에서는 술잔만 오가도 사또가 잡혔다며? 그게 사실이요? 소리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단 두 사람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과 옥분, 이 두 고부는 수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게 말이다. 너무 쉽게 끝났어.
박사또가 저리 허둥대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사또댁에서 몰래 가져온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가짜 장부에는 겉보기엔 그저 세금 내역과 기와집 헌납 문서만 잔뜩 있었지만 뒷장 어딘가에 은근슬쩍 적힌 글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와세동 김도인 명의로 전환. 은전 200냥 지급. 김도인? 혹시 김영감님? 그래, 도인이라는 말은 이 동네에서 김영감밖에 안 써. 늘 말하잖니. 나는 속세의 재물엔 관심 없소 하며 말이지. 그 순간 두 여인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김영감은 마을의 정신적 지주라 불리며 선비 노릇을 하던 인물. 가끔 사또에게 상소문도 써주고 마을 아이들에겐 글도 가르쳤지만 집에는 은항아리가 가득하다는 말도 떠돌고 있었죠. 며느리야, 우리 김영감 집으로 잠입해보자. 예? 아니, 어머니, 그건 좀. 이번엔 네가 앞장서야지. 지난번은 내가 북치고 너는 꽹과리만 쳤잖냐. 옥부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옥부는 학동 어머니회를 가장하여 김영감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감님, 우리 아이가 서체를 못 써서요. 서체 좀 봐주시면. 김영감은 특유의 느릿한 말투로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나한테 배우면 글 쓰는 건 어렵지 않을 게다. 어서 들어오시오. 차 한잔 하시구려. 그렇게 시작된 침투 작전. 옥부는 마루에 앉은 김영감이 잠시 뒷방에 들어간 사이 재빨리 안채를 살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상한 쪽지 뭉치를 발견합니다. 이달 중으로 땅 문서 처리. 기와집 인수 후 마을 회관 철거 추진. 사또 교체 후 상부와의 접선 준비. 이게 이 마을을 통째로 먹으려 했던 거였잖아? 그날 밤 옥부는 쪽지를 숨겨들고 돌아와 최 씨 부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말했죠. 이 영감탱이 입으론 유교요 불교요 하며 점잔 떨더니 속으로는 백성들 땅을 잡수려 했구먼. 그들은 즉시 윤참봉에게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윤참봉이 망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조정에도 인맥이 깊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제가 좌천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하께 직접 올릴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날 밤 두 여인은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때가 되었구나. 어머니, 그럼 이번엔 큰 판을 벌여야겠네요. 며칠 뒤 마을에서 풍년대굿이라는 행사가 갑자기 열리게 됩니다. 주체는 김영감이지만 뒤에서는 두 여인이 모든 것을 계획한 판이었습니다. 김영감이 제일 좋아하는 건 체면을 세우는 거예요. 모두 앞에서 드러나게 만들면 도망 못 쳐요. 역시 며느리 하나는 잘 두었다니까. 행사 당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흥이 넘치던 김영감은 갑자기 도착한 관리들의 목소리에 얼어붙습니다. 지금부터 김도인, 즉 김영감 댁을 수색하겠습니다. 뭐시오? 이건 음해요. 나를 모함하는 자가 꾸민 짓이요. 하지만 그 순간 무대 뒤에서 걸어 나온 이는 바로 옥분. 그녀는 한 손에 장부를 다른 손에 쪽지와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르신께서 직접 쓰신 거지요?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는 이 마을 아이들도 압니다. 그건 김영감은 말문이 막혔고 이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김영감도 결국 압송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고부지간이 나라를 살렸네. 김영감이 포박되어 관하로 끌려가던 그날 마을 하늘은 막디말 같습니다. 긴 먹구름 같았던 권세와 욕심이 거치고 장터엔 웃음소리와 국밥 냄새가 퍼졌죠. 그 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마을 회관 앞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윤참봉이 직접 두 여인을 단상 위로 불렀습니다. 이 마을을 구한 두 분께 조정과 백성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부터는 고부가 아니라 진짜 동지요, 자랑이요. 박수갈채가 마당을 뒤덮자 최 씨 부인과 옥부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돌아온 저녁, 부엌에 나란히 앉은 두 여인은 오랜만에 조용히 국을 끓였습니다.
며느리야 아니야, 옥분아. 예, 어머니. 내가 널 그동안 많이 오해했더라.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했다면 미안하구나. 저도요. 제가 고아로 자라서 못 배웠다고 무시받는다고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말 이쁘게 하지 않아서 어머니 마음 불편하게 해드렸죠? 정말 죄송해요. 최씨 부인은 국물을 한 모금 뜨더니 마당 끝에 걸린 장독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랑 나랑 손발이 잘 맞아서 뭐든 잘 해낼 거다. 그 힘으로 마을 하나를 구했으니 이쯤이면 바늘과 실 아니겠니? 예. 다음에도 어머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갈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웃음 짓는 동지로 거듭났습니다. 그날 밤 집 앞 담벼락에는 작은 나무패 하나가 걸렸습니다. 이 집은 고부지간이 아닌 두 명의 영웅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는 누가 붙인 건지 모를 쪽지 한 장이 기둥에 살짝 붙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되면 저 집처럼 되고 싶다라고요. 사람들은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고 어느새 이야기꾼 하나가 그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멸치아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다음에도 찾아뵐게요. 다음에도 구수한 야담 한 그릇 준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